안녕하세요. 플라자 호텔에 있는 주옥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플라자 호텔 3층에 있어요. 그리고 플라자 호텔은 시청역 주변에 있습니다. 시청역 바로 옆에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서울광장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덕수궁도 바로 옆에 있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렇게 놀러갈 곳들도 좀 있고요. 백화점도 가까우니까 이래저래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옥은 한 1년 반 정도 전인가요? 예전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주옥이 예전에는 미슐랭 원스타였는데 작년부터는 투스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다시 와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야 다시 와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부분도 많고요. 가격도 올랐습니다. 가격 올라간 거예요. 2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안 올라간 곳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긴 한데요.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셰프님이 뉴욕에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재방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플라자 호텔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영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2달 정도 남았나요? 주옥 셰프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한식을 하신다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해외 나갔을 때 잘 나가는 한식집에 가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한국인 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이라 그런지 친근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식도 그렇고요. 장르가 달라도 그렇죠. 일본에 갔을 때 한국인 셰프님이 헤드로 계시는 스시야 쇼타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스시야 쇼타 헤드 셰프님은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스시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갔을 때 여기가 일본인데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옥은 뉴욕 맨하튼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건물로 간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뉴욕에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토믹스처럼 예약이 엄청 힘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토믹스는 한식 레스토랑이고 뉴욕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곳이에요. 제가 뉴욕에 갈 때마다 예약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실패해서 아직 못 갔습니다. 주로 가격은 점심은 18만 원이고 저녁은 28만 원입니다. 저는 저녁으로 다녀왔어요. LA에 살고 있는 양반이랑 여기는 같이 다녀왔는데요. 제 누나입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한 달 정도 국내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양보를 잘 안 하는 양반이라 자주 같이 다니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냥 저랑 같이 사는 양반이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옥. 주옥은 셰프님이 장이나 식초 같은 거를 직접 만드신대요. 들기름은 장인분이랑 장모님이 만드신다고 설명에 써 있었고요. 직접 만든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장인데요. 이런 게 업장의 캐릭터성을 좀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홀 쪽에 전시도 잘 되어 있고요. 식사하기 전에 메뉴판이랑 같이 있는 설명란에서 좀 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가시면은 거기에서도 그 동네 식자재로 직접 장을 담그신다고 하시던데 맛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플라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는 3시간을 지원해 준다고 써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됩니다. 플라자 2층에는 뷔페인 세븐스퀘어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도 가끔 가는 곳입니다. 영상은 예전에 메인 영상으로도 올리고 나중에 쇼츠로도 한번 올렸었네요. 세븐스퀘어가 메인 곡이나 회는 다른 곳들도 그런 것 같이 잘 안 바뀌는데요. 계절마다 계절 식자재로 만든 음식들이 자주 바뀌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여기도 다시 가고 싶어지네요. 뷔페라는 장르가 좀 장단점이 확실한 편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자 호텔 3층에 있는 주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예전이랑 비슷했는데요. 홀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홀 중간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테이블을 없애고 공간을 다른 형태로 꾸며놨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테이블은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바뀐 것 같던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음도 줄어들었고요. 공간이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창가석에 앉았어요. 창가석은 서울광장이 다 보여서 장점이 있습니다. 점심에는 좀 더 오래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밥 먹다 보면 어두워져서 밖이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물이랑 탄산수를 고를 수가 있어요. 탄산수도 추가 금액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마셔도 됩니다. 보통은 추가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없어서 좋았어요. 테이블에는 보자기가 있어요. 이거를 풀러보면 안에 수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봉투에는 메뉴판이 들어있고요. 메뉴판입니다. 저녁은 28만원 단일 메뉴예요. 메인에서 한우가 나오는데요. 굵기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메뉴판 봉투에 같이 들어있던 설명 카드 같은 것들이에요. 주옥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이나 보자기 같은 소품들을 만드신 작가분들이랑 주옥의 스토리들을 써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스톱하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음식입니다. 산사화채랑 주전부리인 매작가입니다. 매작가는 보리새우를 갈아서 뿌렸대요. 고급 새우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새우깡을 좋아해서 잘 먹었습니다.
새우깡은 요즘에도 한 일주일에 한 봉지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우 잘 만든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 음료. 아래에 아카시아 청이랑 사과청, 레몬을 깔아두고 베이스로 탄산수가 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식초랑 솔잎 식초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묘하게 생긴 병이 식초병이에요. 이게 설거지는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병인데 저런 병이 예쁘긴 하죠. 그렇지만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긴 합니다. 음료는 무알콜 칵테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이 한입거리. 요 한입거리 컨셉들이 장이더라고요. 고추장이랑 간장 그리고 된장 베이스 음식들입니다. 왼쪽은 건두부 베이스에 캐비어를 올린 거고 위쪽은 찜닭 크로메스키 그리고 아래는 육회 타르트입니다. 두부 캐비어는 먹어보면 된장 향이 어느 정도 나요. 그리고 안쪽에 부드러운 두부가 있는데 타르트지는 약간 묘했어요. 같이 사는 양반이랑 왔으면 이거는 제가 2개를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란 노른자 젤리가 있는 육회는 예전에도 있었던 메뉴예요. 고추장 비빔 육회 맛인데 위에 올라가 있는 계란 노른자 젤리가 보기가 귀엽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그리고 크로메스키는 러시아식 크로켓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있던 애들인데 디테일은 좀 바뀌었어요. 그 먹어보면 간장 찜닭 맛이 납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좀 더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다 한입거리로 먹기 좋습니다. 다음은 제철 해산물. 광어랑 전복이랑 문어에 훈연한 호박 초간장을 붓고요. 해초 같은 애들을 위에 올려뒀어요. 간장에 살짝 산미가 있어서 초반에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문어는 상당히 얇게 썰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복인데 잘 익혀져서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그리고 얘들은 광어. 초간장이 맛있었어요. 너무 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새콤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하요리. 이때가 9월 말이었으니까 새우철이죠.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10월이니까 지금도 새우철입니다. 3마리가 나왔네요. 1마리나 2마리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보통 다이닝에서는 양이 약간 적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주옥은 전반적으로 양은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대하는 살짝 익혀졌고 대하 위에 배를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유자가 들어간 잣소스를 부어뒀어요. 잣소스는 잣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이게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잣 있잖아요. 잣. 가평에서 유명한 특산물인 잣. 이게 가평잣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소해서 저도 잣은 좋아합니다. 여기는 유자도 넣어서 상큼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같이 나온 오이랑 대하랑 해서 적당히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대하는 살짝 익혀뒀어요. 전부 다 익히면 좀 퍽퍽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새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익힌 걸 좋아합니다. 보리새우만큼 맛이 강하진 않지만 여기는 3마리니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리는 장어. 아래 막걸리 빵을 굽고 그 위에 숯불에 구운 장어랑 유자를 올리고 맨 위에 북어 보풀하기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예전이랑 비슷한 메뉴네요. 요게 예전에 왔을 때 먹었던 건데 디테일은 약간 다르고요. 막걸리 빵에 장어를 올린 거는 같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숯불에 구웠는데 이거 장어가 차갑게 나와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다이닝이나 코스 요리를 먹을 때 온도가 안 맞는 요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코스 요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온도감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코스 요리인데 식어서 나오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날은 온도가 따뜻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저 북어 보풀하기 올린 거에 좀 약간 강한 보풀하기들이 섞여 있어서 먹을 때 조금 까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산 옥돔. 옥돔의 비늘을 살려서 튀긴 건데 상당히 바삭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 한치랑 가리비 튀김이 들어있고요. 송이는 상당히 얇게 썰려 있습니다. 아래 깔려있는 간장 소스의 베이스가 표고랑 송이인데 이 소스가 상당했습니다. 전분을 조금 섞었는지 그 중식 요리 같은 전분 베이스 소스 느낌이 나는데요. 송이 향도 나고 그 튀김 젖은 게 해산물 볶음 같기도 하고 이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날 제일 맛있게 먹었던 요리 중에 하나였어요. 온도도 뜨거워서 해장이 되는 맛입니다. 다음은 주옥의 맛. 메뉴 이름이 주옥의 맛입니다.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름부터가 주옥이죠. 이거는 예전이랑 바뀐 게 거의 없이 나왔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그릇까지 같은 그릇이네요. 다이닝에서 시그니처로 삼은 음식들은 이런 식으로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복 소라랑 메추리알을 넣고 그 위에 캐비어를 올렸어요. 그리고 저 베이스 소스가 들기름이에요. 이게 그 셰프님 장인분이랑 장모님이 심으신 들깨로 만든 들기름이네요. 기름인데 향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먹어보면 일반적으로 접하는 들기름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향도 좋고 여기 들어있는 해산물들이랑도 잘 어울렸어요. 올라간 캐비어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맛보다는 그냥 데코 같은 느낌이지만 그거 빼고도 음식의 완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랍스터. 지게다리살이랑 몸통살을 사용했다고 하시네요. 랍스터가 그거 말고 다른 부위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랍스터는 소스가 2개 들어갑니다. 저 주황색 소스는 랍스터 살을 다져서 만든 약고추장 소스고요. 그리고 유정란이랑 참기름을 이용한 소스도 저 아래에 조금 들어가 있대요. 위에 있는 녹색 애들은 눈물콩입니다. 랍스터는 적당히 익혀서 안쪽 살도 촉촉했고요. 각각류 감칠맛이나 단맛도 잘 났어요. 그 숯불 향도 좋고 저 랍스터 약고추장 소스도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렸습니다. 이것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타르트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중에 한번 보여주는 용으로 직원분이 가지고 와주셨어요. 물론 나중에도 이렇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적당히 잘라서 한 조각만 나와요. 다음은 메인인 한우 모듬. 제일 사이즈가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2주 숙성한 안심이고요. 맨 위에는 설기떡이랑 갈비찜 으깬 거, 그리고 저 퐁 같은 게 올려져 있는 거는 떡갈비입니다. 맨 오른쪽은 부채살구이 2조각이에요. 그리고 밥은 죽순밥. 보통 한식 코스도 메인 고기가 먼저 나오고 그 밥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메인이랑 밥이랑 같이 줘서 좋았습니다. 안심은 괜찮았어요. 고기는 맛있었는데 저 옆에 붙어있는 빵가루랑 육포가루가 상당히 취향을 탈 것 같습니다. 쟤들 때문에 감칠맛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루라 그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좀 떡진다고 해야 되나요? 묘하게 혀에 붙는 그 느낌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같이 온 일행은 이거 좋아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취향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기 익힘이랑 안심 맛은 상당히 좋았어요. 맛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식감이 약간 아쉬웠던 거죠. 일행은 그 식감이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갈비찜. 갈비찜 고기를 갈아서 설기떡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이 갈비찜을 갈아서 식감이 약간 묘합니다.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고기 식감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것도 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오히려 떡갈비가 갈비찜보다 고기 텍스처가 좀 더 있네요. 부채살구이도 식감은 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고기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인 거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인을 구성하신 것 같네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고기구이는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육포가루 묻힌 안심을 먹어보겠어요. 고기 아래에 깔려있는 나무는 고기 육즙을 적당히 흡수해서 밥이랑 같이 먹기도 좋습니다. 나머지 밥 비벼 먹는 것도 찍어보고, 이날 같이 갔던 양반은 가리는 게 별로 없어서 남기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 디저트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고구마를 이용한 야카 타르트랑 홍차 고구마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입가심용 샤인머스켓 2알, 하나를 반으로 쪼개놔서 인당 2개씩 먹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이거는 판매하시면 따로 사가고 싶은 맛입니다. 그리고 야카 타르트는 손으로 집어서 먹기에는 약간 끈적거립니다. 마무리하기 좋은 디저트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랑 한입거리 디저트들입니다. 차랑 같이 모래시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기다렸다가 마셔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데코용입니다. 기다렸다 마셔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그냥 데코용으로 놔둔 거라 그냥 바로 마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한입거리 전통 병과, 개성식 약과, 판양갱, 견과류 현미강정이랑 그리고 호두 강정입니다. 인당 하나씩이에요. 맛있게 먹었던 주옥. 예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류를 이용한 음식들도 좋았고요. 직원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친절하셔서 즐겁게 먹고 왔습니다. 이날 같이 왔었던 일행이랑 이번에 좀 여러 군데를 같이 갔었거든요. 이 양반도 이번에 한국 왔을 때 갔었던 곳들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라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도 상당히 잘 먹고 와서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뉴욕에서 다시 가든 아니면 올해 12월 전에 다시 가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옥은 이날 상당히 맛있게 먹고 와서 언젠가는 뭐 어디 있던 간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